오늘은 어저께 재미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왔던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수공업으로 모든 것을 만들다 보니 내가 하는 일이 좀 명확했어요. 우리가 사는 범위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우리가 만든 상품을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도 있었죠. 그런데 20세기에 전 세계가 무역을 통해서 하나로 전부 연결되어 버립니다. 단순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의 확대로 수없이 많은 직업들이 만들어졌고, 세분화된 분업화로 내가 하는 일이 도무지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도록 이 세상이 거대해져 버렸습니다. 도로를 까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내가 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 어려워진 것이죠. 왜냐? 그만한 보상이 돈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일에 대한 보람은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돈만이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건 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하나의 현상일 뿐이죠. 이유야 어찌됐든 인간은 이 지구를 하나로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누가 주도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저는 이 주체를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표현을 합니다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골치 아픈 종교적인 이야기들은 듣기 훈련해서 가급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지구촌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너무도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식에 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일조차 그냥 그렇게 파묻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도, 공장에 다니는 사람도, 일용직 막노동자도,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도 거대한 사회의 시스템 속에 녹아들어가 개인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내가 하는 일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멈추는 사람이 나 하나만이 아니라 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시스템이 마비가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 현상을 이미 한번 경험했죠. 바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말입니다. 이 사회는 거대한 약속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은 이런 일을 하면 이만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의 가격을 차곡차곡 매겨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 그 돈을 받도록 말이죠. 이건 누가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동적으로 매겨진 것이죠. 혹자들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자본가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장을 결정짓는 것은 소비자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세상이 만든 시스템을 잘 관찰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하면 돈은 저절로 내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필요 없이 존재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참 말로 설명을 하자니 참 확 와닿을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해가 훨씬 빠를 텐데 말입니다. 왜 영상이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가령 핸드폰을 신나게 사용하는 사람에서 출발해서 그 핸드폰을 판매하는 곳으로, 판매점에서 다시 공장으로, 공장에서 다시 원자재로 하는 식으로 시간을 되감아서 그 물건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이 지구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일 거예요. 또 우리들은 이 지구촌이 그렇게 보여야만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집니다. 음식이 우리 뱃속으로 들어와서 소화 흡수되어 혈액으로, 영양분으로, 에너지로 변화해 가는 과정과 그 찌꺼기들이 또 위장을 타고 내려가서 항문을 통해 배출되는 전 과정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의 세포가 이상이 생기면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인식하기 쉽지만 주변 세포들이 같이 병이 들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을 하고 아얏하고 쓰러질 때가 오는 것처럼 이 지구별도 어느 한 사람이 병이 들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전염되어 병이 들고 사회가 병들어 버려서 결국 이 사회가 멈춰버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전쟁이 그렇고 이 사회 폭동이 그렇고 한 가정이 망가지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다 같은 원리에서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주부가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느냐?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는 집안일이 남편이 사회에 나가서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요.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집안이 편안하고 화목하면 내 주변이 환해지고 이것이 나비 효과처럼 이 세상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좁은 시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들고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서는 단순하게 집안에서 집안 살림만 하는 것으로는 에너지 질량의 역학으로 볼 때 큰 돈이 될 만한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내 맘에 들지 않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만약 아내의 내조가 단순하게 집안일을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된다면 남편이 하는 활동력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에너지도 커질 겁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세상은 이미 완벽하리만큼 잘 짜여져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이 너무 급작스럽게 거대해져서 우리들의 인식이 현실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기만 하면 돈은 제 발로 내 앞에 정확하게 찾아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통가리로 보여야 그리고 전체로 파악이 돼야 비로소 이 모순 투성이로 보이는 세상이 바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